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입니다. 베네수엘라 제외하고 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민을 고려했을 때 장점은 극단적으로 좋고요, 단점은 극단적으로 나쁩니다. 오늘은 볼리비아에 이민을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민 절차는 쉬운지, 정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지, 한국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치안은 안전한지, 식품 주거비 같은 물가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민을 왔을 때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짜리 호스텔 조식이거든요. 볼리비아 물가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40개국 중에 인도랑 동남아시아 제외하면 물가가 가장 저렴합니다. 볼리비아에 왔으니까 간단하게 경제지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게 볼리비아의 가장 전형적인 보편적인 모습이거든요. 경제 상황이 어떤지 대충은 유추가 가능하시죠? 1인당 GDP 4,500불, 남미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중위소득은 2,000불 정도거든요. 중위값이 1인당 GDP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건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말입니다. 인구의 80%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인 그런 국가입니다. 올라! 자, 간단하게 물가는 어떤지 확인하고 이따가 부자 동네에 갈 거거든요.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볼리비아가 남미 한복판 대륙국이고 상당히 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고기는 다 이렇게 냉장 보관하지 않고 매달아 놓고 팝니다. 조선시대 대장간 방식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고기가 싱싱하고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 Calidad no cantidad. Money how much? Money 70. Así, lápiz. How about kilo? Hawaki, kilo. kilo. 등갈비는 얼마에 등갈비? Chingali. Esto 50. 등갈비가 제일 싸네. Esto 50, así. 따봉. Está bien. Gracias. Muy bien. Un gusto de conocerte, ¿ya? 올라. 돼지고기 1kg는 3.5달러. 오렌지 큰 거 25개 1,500원. 바나나는 12개에 600원이니까 하나에 50원입니다. 토마토 킬로 5. 쌀 1kg 1,000원. 질 좋은 쌀은 1kg 1,500원. How much 빠빠야? 5. 1kg. 치킨 1kg당 2,500원 정도 합니다. 우리한테는 물가가 굉장히 싸게 볼 수 있는데 볼리비아 정부 발표 기준으로 작년 인플레이션이 15%였거든요. 체감 상승률은 25%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했다는 소리고, 현재 상황 기준으로 볼리비아 경제가 문제가 좀 있어요. 올드타운이다 보니까 도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벌들이 꼬인 거 보니까 아주 달달한 주스인가 보다. 몰라? 전통 과자들 다 탄수화물하고 설탕들, 단 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남미분들 특히. 형님은 고양이 오너시네. 올라. 어자야야야. 안녕. 그라시아스. 올드타운 성벽 한가운데에 있는 공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 많이 모였냐? 뭐 행사 같은 거 하나 봐요. 남미를 여행하면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주변에 공원이 하나씩 꼭 있거든요. 우리는 약속 같은 거 잡으면 보통 카페에서 만나잖아요. 남미분들은 공원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공원이 카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남의 광장 같은. 맨날 보여, 맨날 비둘기랑 노는 사람들. 우리는 비둘기를 전염병 옮기는 나쁜 녀석들로 분류를 하잖아요. 남미는 비둘기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 아유, 강아지. 오유. 나쁜 사람 아니야, 괜찮아. 볼리비아 경제가 어떻게 망하고 있냐? 경제적으로 볼리비아랑 대한민국이 비슷한 현상이 보여지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볼리비아는 최빈국이기 때문에 같은 경제적 현상이라도 볼리비아가 훨씬 더 치명적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어떤 현상이 대한민국과 공통적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국가가 돈을 찍어서 뿌립니다. 두 번째, 정부가 돈을 하도 뿌려대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세 번째, 환율이 오르니까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도 당연히 무너지겠죠.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듭니다. 볼리비아는 거의 고갈된 수준에 다 왔어요. 네 번째, 화폐 가치 절하와 보완율은 뭘 의미해요? 물가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정부가 2%대라고 발표는 했어요. 현실과는 많이 다른 수치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볼리비아 경제 지표를 보면은 IMF 국가부도난 나라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거든요. 물론 볼리비아는 현재 IMF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볼리비아에 IMF 터지잖아요. 여기 달러 부자 이민자들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헐값에 볼리비아의 자산을 다 쓸어 담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해 보입니다. 볼리비아 정부 정치인들이 좀 많이 이상하거든요. 전 태어나서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데 환율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달러 대 볼리비아노 1대 6.9 고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이 나도 미국이 금리를 조정해도 국가가 돈을 마구 찍어내도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져도 환율이 변하질 않습니다. 오, 그러면 우리나라도 1달러에 1250원 환율 고정해버리면 고환율 고물가 안 시달리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정부가 경제를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과도하게 개입하고 규제를 하게 되면요, 암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은행에 1달러 가져가면 6.9 볼리비아노로 고정 환율에 맞춰서 주거든요. 똑같은 1달러를 암시장에 가져가면 10 볼리비아노로 줍니다. 똑같은 돈인데 암시장에 가져가면 40%를 더 줘요. 지금 암환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환전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전소 앞에는 삐끼 형님들도 계시고. 올라 Exchange money How much? $2. 99 포인트. 오케이. 그라시아스. 길에서 환전하시는 분들은 따라가면 안 돼요. 100달러, 200달러 환전하면 돈 이만큼 주거든요. 중간중간에 가짜 화폐를 껴 넣는다고 하거든. 그래서 꼭 검증이 완료된 그런 환전소를 가야 됩니다. 나는 볼리비아 처음 왔고 나한테 사기 안 치는 환전소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고 하면요, 호텔이나 호스텔 리셉션에 가서 물어보면 안전하게 좋은 환율로 환전할 수 있는 장소 알려주거든요. 우리나라 국기도 있죠. 국기까지 걸어놓은 마당에 나를 등쳐먹진 않겠지. 물론 저는 이전에 여기서 환전을 해봤습니다. 볼리비아 정부에서 공시한 공식 환율로 붙여놨죠. 요걸로 그대로 환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환전한 돈 40% 날아가는 겁니다. 환전소에서는요, 암 환전 환율을 공시할 수 없어요. 불법이에요. 항상 법정 환율이 써있지만 내가 암 환전을 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른 환율을 제시해줍니다. Hello brother, how much currency today? Yesterday I exchanged 10.3? No. How about 10? No? Fees, yes. 오케이. 며칠 전보다 달러가 4% 정도 비싸졌어요. 일단 이렇게 환전해볼게요. 암환전이어서 돈도 약간 음침한 데서 꺼내는 그런 느낌이야. 아까 길거리 삐끼 형이 조금 더 잘 쳐주긴 했네. 지폐를 이렇게 받았는데 중간중간에 국건이 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래 국건인지 가짜 지폐인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신권으로 교체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Can you exchange new one? 오케이, gracias. 100달러 환전했잖아요. 100달러면요, 볼리비아에서 한 달 월세 내고 남는 돈이거든요. Thank you very much, gracias. Have a nice day. 사실 암환전 환율이 정확한 계산이거든요. 그래도 볼리비아에 와서 암환전을 하게 되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현금이 40% 정도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달러가 왕이고요. 달러 많이 들고 계신 분이 왕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혹시나 볼리비아 여행 오실 분들 같은 경우는 숙소나 투어 같은 거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약하면요, 암환전 환율이 아니고 은행의 공식 환율을 쓰거든요. 우버, 볼트, 그랩, 부킹 트립닷컴, 아고다, 에어비앤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결제 플랫폼들 있죠. 얘네들을 쓰게 되면 환율로만 40%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볼리비아 오실 때는요, 아무것도 예약하지 마시고 달러 현금만 들고 들어오시길 권장드립니다. 들어오셔서 현금 결제하면 무엇이든 40% 더 저렴합니다. 여기는요, 차가 먼저 양보를 해주는 문화가 아닙니다. 차 안 올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가야 되고. 또 공원이 나오네요. 여기는 물을 받아놨구나. 비둘기 형님들 굉장히 많고. 남미에 비둘기 바베큐 식당 있다니까. 시천에 고기가 널렸네요. 닭 좀 튀겨보신 분들 남미 비둘기 튀김 자영업 추천드립니다. 12시인데 애들이 학교가 벌써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교시 정도밖에 안 하는 거야. 남미의 평범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점심을 집에 가서 먹는 것 같아. 파라과이도 그랬고, 한국에서 이민 오시려는 분들이 애들 교육이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교민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더 좋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영어도 가르치고 교육의 수준이 선진국에 준하는 그런 데를 보내시더라고요. 졸업시킨 다음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선진국으로 대학 가고 이런 루트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시키려면요, 선진국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든 후진국에 있든 간에 돈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뭔 날인가? 어디 가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오늘 뭐 소비 쿠폰 뿌리는 날인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뭐 나눠주나? Excuse me, what is it? Can you explain to me? ¿Qué hora es? La una. 라오나? Ajá. 1 de la tarde. 스페인어를 빨리 배우던지 해야지. 영어는요, 한 10명 마주치면 한 명도 하시는 분이 없어요. 남미로 이민 오실 때는 스페인어 공부는 필수로 보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많은 행사인데 저게 무슨 행사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스페인어 못하면 그냥 까막눈처럼 생활해야 되니까 오히려 영어를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이제 잘 사는 동네 초입이거든요. 아까 봤던 올드타운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잔디밭에다가 차를 전시를 해놔서 신차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신 분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온갖 브랜드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 벤츠는 빌딩 하나 통째로 쓰네요. 남미분들이 현대 기아차 좋아하시거든요. 기아차 서비스 센터도 꽤 운영하고 있다. 당연히 KFC, 스타벅스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들 다 들어와 있고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아까 재래시장에서 봤던 닭고기 2kg랑 같은 가격입니다.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서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어서 오세요인데 문이 닫혀있네. 한류 문화를 파는 그런 가게인 것 같은데 오늘 휴무인가 보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지역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굳이 이민 와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동네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압구정, 청담동에 해당하는 동네거든요. 볼리비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부촌입니다. 그런데요, 집값이 싸요. 원룸형 아파트 5천만원, 30평대 아파트도 1억 후반대면 삽니다. 아무리 후진국을 가도 보통 부촌은 가격대가 꽤 되거든요. 볼리비아와 GDP가 비슷한 베트남이나 훨씬 못 사는 인도조차도 부촌 아파트는 20억, 30억에 육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집값을 형성하고 있는데 볼리비아의 집값이 저렴한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 볼리비아는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볼리비아 부자들은 자기네 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의 자산을 해외에 투자합니다. 금리도 이상하거든요.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3.5%인데 모기지 대출금리는 8에서 12%거든요.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점, 최근에 암환전 환율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 때문에 부동산이 매우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월세는 집값 대비 비싼 편에 속해요. 40에서 80만원 수준. 만약에 나는 주거비용을 극한으로 줄이고 싶다 라고 하면 아까 갔었던 올드타운 있죠. 올드타운에도 깔끔한 집이 있거든요. 월세가 10만원 초중반대입니다. 동네가 지저분한 것만 좀 괜찮으시다면 주거비는 하루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해결 가능합니다. 몰라. 여기는 학교인가 보다. Hola, do you speak English? Little bit English. Here a university or university. What are you studying? Architecture. I just come here wanna interview someone who immigrants from other country because I heard that this area too many immigrants live here, right? What is the good points about Bolivia? I don't understand. Have a nice day. Thank you very much. 예. Bye. 커피 하나 먹고 가자. 몰라. 카페 아메리카노. 부자 동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시장에서 파는 닭 한 마리보다 비싸다. 볼리비아 이민 절차 알아볼까요? 우선 볼리비아는 이민자 순 유출이 일어나는 나라거든요. 이민을 오는 사람보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보통은 어느 나라나 이민자 순 유출, 순 유입 데이터 같은 것들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국가통계원과 이민국 사이에 데이터 공유가 되지 않는데요. 전산화가 안 되어 있대요. 이민자 통계뿐만이 아니고 공식 지표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출 현황은 추정치만 있고요.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 순 유출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민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돈 많은 외국인들이고 볼리비아를 떠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분들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420불이에요. 최저임금은 330불인데 최저임금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최저시급을 못 받는 분들이요, 전체 인구의 80%입니다. 그래서 소득 중위값이 180불이에요. 국민의 80%는 한 달에 25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15% 오르고 이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직격탄이거든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스페인,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같은 나라로 이민을 가서 3D 업종에 종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 서류 접수 절차는 이렇고요. 난이도는 쉬운 편에 속합니다. 여권, 범죄 증명, 현지 병원에서 받은 신체 검사 기록, 계좌에 돈 조금 있다는 거 보여주고 학업, 사업, 투자, 결혼 같은 이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 장, 접수비 500불 하면 끝입니다.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0불 정도 더 내고 대행업체를 쓰시면 아주 편하게 거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와 마찬가지로 임시 거주권을 받고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민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영주권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굳이 한국인은 시민권까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시민권 두고 볼리비아 영주권 가지고 있고 내가 유리한 거 골라서 쓰면 되니까 볼리비아 이민이 무엇이 좋냐? 거의 모든 영상에서 제가 커피 마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세계적인 원두 생산지들 다 어디 있어요? 남미에 있죠.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은요,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거든요. 길거리 노점상에서 파는 커피도요, 인스턴트 커피 안 타줍니다. 직접 내려주거든요.
뭐 100원짜리 커피도 있고 1000원짜리 커피도 있고 3000원짜리 커피도 있지만 모든 커피가 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돈이죠. 볼리비아의 세금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제도를 보면요, 누가 볼리비아에 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준수한 편이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민을 오는 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상속세와 영토 과세거든요. 상속세는 범위로 1%부터 20%라고 나와 있지만 상속 대상에 따라서 1%, 10%, 20% 고정이에요. 직계 가족은 1%, 형제 자매 간에는 10%, 비혈연이면 20%입니다. 얼마를 상속해도 고정값입니다. 가장 큰 이점은 영토 과세거든요. 파라과이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신이 내린 세금 치트키예요. 영토과세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볼리비아 내에서 발생한 수입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유튜버 돈 어디서 받아요? 미국 구글한테 송금 받죠? 디지털 노마드이신 분들 볼리비아 내에 있는 회사 아니면 내가 받을 수입을 볼리비아 은행 계좌로 받으면요 세금이 0%가 됩니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코인 같은 것도요 금융 거래도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이죠. 볼리비아 계좌로 금융 투자하시면 세금이 0%입니다. 가장 취득하기 쉬운 임시 거주권만 있어도 영토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가 필요하신 전업 투자자, 유튜버, 디지털 노마드이신 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100%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늘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듯이 저는 영토 과세 활용할 생각 없습니다. Gracias. 아유 반가워. 한식 먹으러 왔습니다. 외국인 현지 분들도 한식을 많이 드시더라고. 경사가 엄청 잘 되네요. 김밥 한 줄 9,000원, 연어나 새우 들어간 건 12,000원 정도 하고요. 남미 여행하면서 한식 먹으면 보통 1인분에 10,000원,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딱 그 수준입니다. 없는 게 없어.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다 취급한단 말이야. 맨날 여기만 와도 되겠는데? 가장 먹고 싶은 건 간짜장이지만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간짜장 달라는 거는 땡깡이죠. 파라과이는 결정 장애가 올 정도로 한식당들이 너무 많았고 볼리비아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민을 와서 한식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매번 한식당에서 먹을 수는 없고 직접 집에서 해 드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인 슈퍼마켓들이 잘 되어 있어서 한국 조미료 같은 것들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현지 식재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신선하기 때문에 직접 집에서 해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어봤는데 한국 사장님이 맞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젓가락 포장하고. 이거 완전 한국식 모델이잖아. 아 여기 친구들 맛있는 거 먹네. 라볶이. You like it? Isn't it spicy to you? I haven't tried it yet. It's a little spicy. Actually, almost of the Korean food is a little bit spicy. This is my first time trying this. First time. Happy lunch time. Thank you. 브라질 파라과이 여기가 세 번째. 장사 너무 잘 돼요. 되게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짜장면 하는 집도 많이 없어가지고. 짜장면이 여기 한국식으로 그런 짜장 없어요. 한국하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충장이 없어서 파우더 쓰셨다고 했는데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 장사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폐업률 현재 역대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40개국 여행 다녔죠. 그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일 열심히 하는 자영업자가 없단 말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야. 우리나라는 웬만큼 실력 좋아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 심지어 경기도 안 좋고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들도 많이 감소하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과소평가가 되어 있어요. 인구도 감소하고 자영업자들도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한국이 자영업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고 보여지니까 차라리 내가 좀 실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구 반대편 오셔서 여기 블루오션이거든. 한국식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경쟁자가 없거든요. 인구 절벽의 초고령화 사회니까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침몰하는 배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것도 강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막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작은 배 여기에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 실력과 재능이 아깝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정서가 다르죠? 한국에서 하고 시작하다가 아, 예. 한국에서요? 방에도 왔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신데 든든하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깜짝 놀랐고요. 지구 반대편인데 지금 반대 완전 반대. 여기에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사장님 너무 진짜 대단하세요. 25년 넘었어요. 이민을 왔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에스파뇰을 그냥 쓸 수 있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너무 좋아요. 자녀분들도 혹시 미국으로 유학시키세요? 아니요, 유학 못 갔어요. 저희는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 공부는 다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해도 그렇게 큰 괜찮아요. 문제가 없죠.
그럼요. 좋은 학교들도 있죠, 사립학교들. 그럼요. 더 많아졌어. 남미는 교육이 안 좋다고 그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한국은 말하자면 코스처럼 탁탁탁탁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물론 코스처럼 되어 있지만 그 코스가 너무 복잡하진 않아요. 자유롭게 배우는. 자유롭게 영어, 에스파뇰 벌써 어학을 3개를 먹고 가요. 여기 대학생들도 많아요. 한국에서 오는. 여기 한국 분이 하시는 대학교가 있어요. 아주 여기서 유명해요. 한국에서 오는 애들이 네네. 그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어학 코스 밟고 약대나 치대도 공부를 해. 여기서 라이센스 받았죠? 한국으로 들어가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요. 전문직으로 종사할 수 있는 할 수 거죠. 있어요.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서 약국하시는 분들도 한국 들어가서. 그럼요. 여기로 유학 오는 한국 학생들 많아요. 한국에서는 워낙 시험도 빡세고 경쟁도 힘들고 이러니까. 조금 얄밉긴 하지만 그치? 물론 이제 여기도 빡세지 않은 건 아니에요. 스페인어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들어가서 취업 준비할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조금 얄밉다고는 생각이 있지만 얘네들은 어학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얘들도. 이민을 왔을 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언어죠. 언어를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스페인어라는 게 그때 흔치 않았어요. 치안 같은 거는 별로 안 위험한가요? 어떤가요? 남미에서 예. 굉장히 좋은 외국에서 들어온 애들 불법 체류자들. 불법 체류자들 베네수엘라 이런 쿠바 이런 데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애들은 순수해요. 사고가 나고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여기 사람들은 성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사장님만 봐도요 너무 좋으세요 진짜. 아유 고마워요. 이모 만난 것 같아요. 예. 혜은아 몇 살처럼 보여? 그러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교민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가구 수로 따지면은 한 100가구 정도. 그럼 한 근데 200~300명? 더 없어 보이는 게 뭐냐면 다 퍼져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식당도 좀 퍼져 있고. 한인마트나 가야 저기 누가 왔네 하고 이제 아, 인사하지 길거리 다니면서 한국 사람 못 봐요. 그래서 더 반가울 수도 있겠네요. 반갑죠. 저 너무 반가워요. 짜장면 가루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짜장면 너무 맛있고 음식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보니까 한국에 굉장히 너무 심하고 식당이나 뭐 이런 걸 좀 뭐 해볼까 그랬는데 너무 많아. 직원은 몇 명 고용하고 계세요? 한 10명 돼요. 그렇게 많이 고용하셨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직원들 인건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번에 3,300? 올랐어요. 그럼 한 330불 정도. 또 남미 쪽으로 보면요 브라질이랑 뭐 이런 데도 인건비가 세지는 않다. 월급이 안 센데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사 먹고 이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얘네들은 즐기면서 살거든요. 써버리고 얘네들한테 감사하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비하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산다. 그런 마인드도 되게 좋네요. 비하지 진짜 지금 비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가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몰드타운 다시 돌아왔어요. 볼리비아의 도심 전경은 이렇습니다. 볼리비아 이민 장단점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점은 세금 제도고요. 유럽 같은 복지 국가에서 세금 50% 내시는 분들은요 실수령액이 2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앞에서 세금 혜택 자세히 설명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볼리비아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 만큼 엄청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공기 맑고 경치도 좋은데 물가까지 저렴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은퇴 이민을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 관광지를 안 가본 상태이니 후후 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인은 국민연금 일시불 반환이 가능합니다. 볼리비아 영주권 취득 후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이주 신고라는 걸 하게 되면 내가 납입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전부 다 쳐서 일시불로 돌려줘요. 물론 원래 계약대로 매달 연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은 파라과이 같은 경우 임시 거주권만 받더라도 국민연금 일시불 반환이 가능했는데 볼리비아는 영주권까지 취득을 해야 됩니다. 파라과이보다는 2년 정도 더 기간이 소요돼요. 근데 어차피 그 2년치 이자를 다 받으니까요 그렇게 손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주 신고하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든요. 지난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현직 교민분이 건강보험은 꼭 재가입해야 된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건강보험은 영주권 따놓은 상태에서 한국에 6개월 체류하면 다시 재가입이 가능하니까 꼭 재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볼리비아 단점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 같아요. 부실한 경제 상황과 인프라, 부패한 정치, 열악한 의료 서비스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누가 와야 되냐, 제 생각에 취업하실 분은 절대 오시면 안 되고 인건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아까 만났던 한국인 사장님처럼 자영업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 영토 과세 제도를 이용하실 분, 상속세를 절세하고 싶으신 분, 물가 싸고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은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볼리비아가 제격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은퇴 이민 같은 경우 달러 많으신 분들이 여기서 왕이거든요. 달러 자산 많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여행 다니시고 골프도 치시고 대접 받으면서 은퇴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쳐 맞으면서 지 마음대로 여행하는 큐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